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제가 환노위 소속 의원인데 또 우리 산업자원부나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WTO 정부 조달 협정 날치기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온 것은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 원내대표단에서 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있었던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보셨듯이 제가 이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의 개정안 의결 역시 밀실 의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또 대통령이 11월 15일에 밀실에서 이 개정안을 제가 했던 사실 어떻게 변명을 하겠느냐 물었을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그러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는지 자신을 몰랐다라고 벌써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에 나와서 정말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와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어제 외교위 전체회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국회는 이번 WTO GPA 정부 조달 협정 개정안이 당연히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그런 통상 조약이다. 이 사실을 어제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국회의 권리이지만 지금 정부가 그러한 법 절차를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WTO 정부 조달 협정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그러한 요구안을 14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요구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님은 우리 당의 김현미 의원, 노웅래 의원, 박민수 의원, 박홍근 의원, 오영식 의원, 유성엽 의원, 유승희 의원, 윤관석 의원, 이미경 의원, 이석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민희 의원, 한정혜 의원, 홍일학 의원님이며 또한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이고 다가오는 12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강요회의가 있고요. 이 수순이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고사하고 일단 국민 모르게 이러한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재질이 참 낮은 저질임에도 불구하고 재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은 알 필요도 상관할 필요도 없다는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요구안이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하나 또 어제 19대 최초의 날치기 정국을 청와대와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정말 공모를 해서 만들어낸 시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있기 전에 대통령이 이러한 밀실 재가를 철회하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강요회의에 무리한 기탁서 제출을 포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오늘 요구한 발의뿐만 아니라 당장 총리라던가 소관 정무부처인 산업자원부라던가 외교통상부의 장관들 그리고 이 교섭의 실무를 맡고 있는 교섭본부장 등등 곧 다가오는 주 초에 발리로 떠날 어떤 이 교섭 팀을 일단 제동을 걸어서 이러한 말도 안 되고 무례한 철도 주권 포기로 표현되는 이른바 공공영역의 시장 개방을 꼭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청와대의 폭주가 믿기지 않으실 걸로 보여지지만은 저도 어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드디어 날치기 본색을 드러낸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WTO권도 아마 그와 다르지 않게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국민은 물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게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비준안을 제거했습니다. 혹여나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커다란 촛불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할까 두려웠는지 아주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의정서 비준안을 그야말로 밀실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의 밀실 제거에 관해서 따져 묻자 비서실장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몰랐다 해도 막장 청와대라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안다고 했어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극악한 죄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소위 기춘 대원군이라 불리며 심지어 국회에 제출하는 서면 답변서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한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놓치는 거 없이 청와대의 모든 일들을 본인이 관장하고 컨트롤한다.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김기춘 비서실장이 몰랐다. 과연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처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교부가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한 결과 동조약의 발효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 명의나 장관고시 등으로도 조약의 이행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통상절차법 시행 전인 2012년 3월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달 협정은 통상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로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이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을 이미 냈었습니다. 정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시점은 작년 올해 2013년 7월에 정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고요. 이미 그 이전에 불과 2달 전인 2013년 5월 25일에 법제처가 같은 통상조약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 내려준 결론은 법제처 국회의 비준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러한 통상조약에 속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압에 있어서 법제처는 아예 말 바꾸기를 한 것이고요. 예컨대 지금 청와대 행태를 본다면 행정부, 법제처도 행정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유권해석만 가지고 국회의 비준권을 무시하겠다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이번 조약이 55조가 넘는 정부 조달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이러한 청와대의 안이한 어떤 평가, 그리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했던 이미 지난 정권 때 충분한 경제 영향 평가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 제가 그 경제 영향 평가라는 조원동 수석이 주장하는 근거를 받아보았는데 고작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보고서입니다. 이 통상조약, 특히 정부 조달, 정부가 이제 입찰하는 이런 시장을 여는 아주 중대한 통상조약인데 100쪽짜리 보고서로 충분한 경제 영향 평가가 됐다는 말은 국민들이 어떤 생활에 영향을 받아도 청와대는 눈 깜짝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고요. 통상절차법 상은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이나 국내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하기로 됐는데 그 100쪽짜리 보고서에는 실질 GDP나 후생 GDP가 몇 % 오른다 정도,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 그 수입이 늘어나는,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까지 먼저 써 있었습니다. 이번 조약에는 중앙기관 7개, 지방기관 52곳, 공공기관, 이제 도시철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철도에서 7곳이 신규로 양허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공공 부분의 어떤 공공요금의 뭐 인상이라든가 공공 부분의 민영화 부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조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셋째, 이 조약이 통상절차법식 이전에 협상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 통상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것도 그 법률 전문가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 WTO 사무국에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통상조약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여기에서 이미 2012년에 그 협상이 타결된 통상조약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안이 WTO 차원에서 그 43개 회원국들이 이런 조약에 그 협상에 그 의결을 한 것은, 결의를 한 것은 맞지만 아직 이 나라들도 각국에서 법적인 요건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그 국내 비준 절차들을 각국에서 밟고 있고요. 대한민국만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일단 날치기를 처리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법제처는 얼마 안 됐는데 작년 6월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때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런 심사 결과를 내놓았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반향이 너무 컸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이러한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법제처는 이미 그러한 법제처 유권 해석의 어떤 신빙성을 스스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그러한 유권 해석을 이미 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회가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프랑스 경제인연합 소속 그 회원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가 이 WTO 정부조달 협정을 조속히 이제 비준 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철도 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할 것이다라고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우리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그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협정 개정안을 비공개 의결을 하고 맙니다. 그게 문제의 발단인데, 지금 프랑스도 이러한 WTO 비준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43개 회원국 중에 리히텐슈타인, 대만, 그리고 캐나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이렇게 4나라만 기탁서를 내놓았고요. 그런 발언을 했던 프랑스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왜 이렇게 오도망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조약 비준을 무리하게 이끌어가는 상황, 당연히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내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WTO 강요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정말 클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마땅히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비준은 국회에 제출되어야 되고, 그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국회를 끝까지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WTO에 일방적으로 비준서를 기탁한 일이 없어야 되며,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인이 밀실제거한 거 철회할 수 있고요. 이미 제거를 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도산업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국제통상조약,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따라서 제발 법대로, 청와대도 법대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누리당도 국회가 가지는 국회조약 비준권이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고 국민을 대신하는 여야 파트너십을 제발 발휘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요구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지금 국회가 잠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로 중단되긴 하지만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이러한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WTO 통상조약 정말 법과 절차대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검토하고 정말 성실하게 국민 경제에 민생 경제에 해를 가하지 않는 한에서 WTO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국회로 이런 비준 권한을 청와대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황식 총리가 어제 귀국하자마자 국회 해산 운운을 해서 오늘의 안타까운 국회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예고편을 보여줬지만 우리 민주당은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새누리당에 대화를 제안하고 강창희 국회의장의 조속한 사과와 국회 정상화를 촉구를 할 것입니다. 모든 게 민생을 위해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 의원실로 물어와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